요즘 저희 방송 통해서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문의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재개발 투자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입지다라는 걸 알고 계시다 보니 그 입지를 따지다 보니 그럼 역세권에 이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역세권 빌라 투자 과연 지금 해봐도 괜찮은지 현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시장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또 이런 모든 규제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재개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지역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는 굉장히 좀 답답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하나 어떤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입지도 있는데 오늘은 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은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 또 역세권 개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입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입지 중에서도 역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세권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사업성을 높여준다는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상향시켜주고 예를 들면 2종, 3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또 상업 지역까지도 상향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역세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용도 지역 상향해주고 용적률 높여주면 고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고밀 복합 개발을 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낸다. 이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굉장히 증가되고 또 한 가지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 돈을 안 내고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세권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부에서는 정책 지원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요. 왜냐? 윈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적률 높여주고요. 그럼 조합 측에서도 이익이 되지만 또 서울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장기전세 주택이라든가 기부채나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서로 경쟁적으로 국토부와 더불어서 또 서울시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세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일단 보도자료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장기전세 주택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어서 기존서부터 용적률을 높여주고요. 또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이런 정책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사업을 또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장시키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세권하고 인근 붙어있는 간선도로변 사업지까지도 사업지에 포함을 시키는 보도자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굉장히 적극적인 역세권에 대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세권 사업에 지금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이 2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차이점은 뭐냐면 장기전세 주택은 역세권 시프트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표현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는 정비사업 중에서는 가장 퍼펙트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결과적으로 역세권 지역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250m, 350m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세권 350m를 적용하지만 지역 중심 이상의 지역만 350m를 적용합니다. 그 아래는 250m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면적은 조금 아쉽지만 좀 작습니다. 1,500에서 10,000제곱미터 이 정도 상황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뭐 심의를 통해서 3만 제곱미터까지 진행되고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활성화 사업은 중심 상업지까지 종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용적률로 따지면 맥시멈 1000% 정도까지도 가능한 이런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역세권 사업에서는 가장 퍼펙트한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기부 채납을 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세권 사업의 2번째 거는 장기 전세 주택입니다. 이거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나머지 반은 장기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역시 똑같이 역세권 지역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거는 면적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2만 제곱미터까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는 세대의 용적률의 반은 말씀드린 대로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활성화 사업은 상업지까지 진행이 되지만 장기 전세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까지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한 500%까지 400%에서 500% 정도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250에서 300 정도의 용적률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역세권 사업은 이런 식으로 용적률에 과감한 전폭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통기획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주택 정비 중심의 신통기획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역세권 도시정비용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죠. 또 5월 20일 날 발표된 그 보도자료입니다.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 동상향하겠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 지역의 사업성이 좀 낮은 곳은 준주거로 그러니까 2종, 3종 주거 지역을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 결국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세권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국토부 자료입니다. 이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와 국토부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잖아요. 정비사업은 결국 재개발이고요. 자, 국토부에서 발표된 두 가지 보도자료 한번 보여드리면 도심복합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도 결과적으로 역세권 뭐 지금 국토부에서는 500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도 역세권 300m, 350m에 관한 역세권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얼마 전이네요. 10월 달인데요. 이 민간 도심 복합 개발 나오기 전에 공공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시즌 2로 다시 진행을 하겠다. 어떻게 용적률을 대폭 확대해서 뭐 1.4배 법적 상한에 1.4배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행을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합사업도 역세권 중심의 사업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지금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역세권 정비사업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세권 활성화,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도시정비형 신통기획이 또 나오는 거고요. 민간 도심복합개발 사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역세권 사업이거든요. 이 역세권 사업의 방식, 선택지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겠고 혜택이 증가한다는 거는 인센티브, 용적률 주소, 기부채납 방식으로 수거해 오는 거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울시와 윈윈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혜택도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노후도 높은 중심권 지역에 들어와가지고요. 역세권 지역에 있는 것들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역 내에 있는 이 역세권 지역은 상업시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진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비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비활성화된 상업 지역들 이런 쪽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어려우시면 세미나 때 이럴 때 와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